자, 그러면 이제 증시 개장 상황 월요일 어떤 상황일지 한번 지켜봐야죠.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염블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2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보고 들어가면 될까요? 네, 오늘 그 일정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오늘 이제 중국의 7월 수출입 통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폐야마케가 이제 내일까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바이오주들 좀 분위기 좋은데 좀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시고 내일은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 발표가 있고요. 로블록스가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내일 역시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그게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일이군요. 네. 그 8월 10일은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뭐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슈 같고요. 그다음 그날 저녁에 이제 삼성 갤럭시 언팩이 그래서 이제 폴더블 폰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고 다음 날은 이제 뭐 리비안 실적 발표 있고 그다음 금요일 날은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팩이 수요일, 내일은 주택 공급 대책. 갤럭시 언팩은 뭐 어떻게 하나? 네? 그저 사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다 하나?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네, 보통 팀쿡 그렇게. 역할을 그 사장님이 네, 하나? 보통 네. 그렇죠.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보통 이제 아마 CEO가 나오는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나와서 또 멋지게 또 브리핑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네. 자, 근데 이제 미리 약간 좀 뭐 유출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좀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사진 비슷한 네. 것들이. 예, 괜찮아? 모델별로. 뭐 지난 전작과 스타일을 유지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음. 전작과 디자인 통일성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9시가 됐고요. 어떤 상황인지 하나하나 네, 좀 살펴보도록 볼까요? 하죠. 네, 현재 이제 코스피가 뭐 일단 마이너스 한 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이제 약보합 선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코스피 지금 나왔네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9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0.39% 하락 출발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포인트 그래서 0.25% 정도 그 양시장 모두 다 약보합선에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가 좀 0.4% 정도 빠졌고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 정도 빠지고 있고 네이버가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어쨌든 오늘 좀 출발은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2.8%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오늘 일단 오전에 좀 출발이 좋은 종목은 고려엔입니다. 고려엔이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 하나그룹 쪽에. 그래서 이제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증권사 평가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5% 정도 주가 좀 반등하고 있고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이제 그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상원에서. 네네. 그래서 오늘 듀산표셀이 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네, 친환경 쪽에 CS 인드가 2%, CS? 네, 2% 오르고 있어요. 말을 더듬어. CS 인드도 네, 올라고 오르고 친환경 있고, 네, 풍력입니다. 친환경, OCI 태양광이죠. 2% 가까이 일단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섹터가 일단 분위기가 좀 괜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쇼핑이 지난주에 실적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6% 정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농심이 1% 정도 오르고 있고 라면 녹십자가 수출이 엄청 급증했던데. 네, 라면 수출도 우리나라 되게 전체적으로 잘 되고. 5천억 넘었던. 네. 5천억이요? 라면으로? 라면 수출만 오, 농심 삼양 뭐 이렇게 다 네. 합쳐서. 삼양 불닭볶음면.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는 도시락. 오랜만에 들으니까 네, 러시아 음식을 먹었잖아 토요일 날. 뭐 드셨어요, 참? 아니 이름은 모르겠는데 김시덕 박사님이 이제 시켜줘서 먹었는데 그거보다도 그게 있더만 맥주가 있어. 맥주가 1, 2, 3, 4, 5, 6, 7, 8, 9번까지 맥주가 있어. 번호로 돼 있어요? 번호로 돼 있어. 도수가 달라요? 도수도 다르고 맛도 다 달라. 그래서 그래서 369를 시켜서 먹었지. 6이 흑맥주더라. 그래. 네. 369에는 박수 안 치는 겁니다.
자,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고 하락하는 이제 기업은 오늘 그 지누스가 좀 안 좋더라고요. 지누스가 왜요? 어닝 쇼크가 좀 나왔어요. 에?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좀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 지누스 지금도 광고 중이시잖아요. 예. 광고 지누스 오늘 매트리스. 네. 저기서 저 증빙쇼 때 광고 한번 넣어주세요. 네. 플러스 광고. 네.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난 기대보다는 러시아 음식만 못해서 먹으면 또 친러 인사됐네. 중국 얘기하면 친중이고 러시아 음식 먹으면 친러고. 지금 러시아 음식 아, 드실 때입니까 진짜. 지금? 지금 지금 아유 참 우리 눈치가 이거 없으세요. 우동 먹고 오면 친이래? 제가 그래도 친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지누스가 좀 빠지고 있고 네. 그다음 대우조선해양이 좀 빠지는데 한 3% 가까이 그 일본 업체가 그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한 1조 원대. 예, 국제 소송 거 옛날에 이제 해양 플랜트 가지고 공정이 좀 늦어졌다. 그래서 1.2조 정도짜리 그 소송을 또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3% 가까이 빠지고 있고 네이버가 한 3% 빠지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은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해서 네.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좀 빠지는 기업들은 실적이나 좀 악재가 있는 기업들 좀 음흠. 빠지고 있고 반면에 뭐 실적 좀 잘 나오고 네.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쪽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에코프로가 한 2% 올랐고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 오르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셀트리온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적 좋고 오늘 목표 주가를 좀 많이도 올렸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외의 업종들은 좀 부진합니다. 오늘 뭐 위메이드가 한 3% 빠졌고 디어이가 한 마이너스 2%, 오스테인 플란트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주요 코스닥 기업들도 오늘은 좀 하락 압력을 오전에는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 있고요. 마이너스 0.26% 빠졌고 하락이 한 479개로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7포인트 빠져서 마이너스 0.34%. 네. 그래서 하락 종목이 869개로 상승 436개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오전에 개인 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요. 개인이 코스피랑 500억 그리고 외국인들도 코스피는 좀 사고 있습니다. 115억 정도. 반면에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들이 좀 주식을 샀는데 오늘은 이제 오전에 다시 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8일 연속 사고 있는데 기관의 좀 매도로 약간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이 주로 사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 그다음 비금속 광물 아마 시멘트로 추정이 되고요. 운수 장비, 금융, 뭐 운수창고 아마 해운주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런 업종들로 약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셰일가스 업체들도 좀 강한데 아마 이번에 미국도 법안에 화석연료 투자도 좀 들어가 있어서 같이 좀 강세 보이는 것 같아요. 신재생하고 이쪽 천연가스 쪽이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원개발주들도 되게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라든가 손해보험 업종 이쪽도 이제 금리가 좀 올라버렸죠 미국에서. 네. 그래서 오늘 좀 반등하고 있고 요새 셀트리온이 좋다 보니까 이 바이오 쪽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주는 이제 롯데쇼핑이 오늘 뭐 워낙 실적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력이라든가 뭐 2차 전지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은 일단 이제 미국의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오늘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 빼고는 이제 거의 다 빠지는데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좀 좋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주들도 오늘 SK하이닉스가 1.6% 빠지는데 미국의 이제 이 메모리 업체죠. 그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드 디스크 만드는 업체가 알고 있어요. 그 회사가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한 마이너스 5% 빠졌는데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뭐 게임 업종 이런 또 그 외에 경기 민감주들 화장품 이런 쪽은 지난주엔 좀 분위기들이 좋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오전에 좀 기관 매물로
약간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오늘 진짜 확실히 그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가 네, 제일 그쪽으로. 강하게 가는 것 같네요. 네. 네. 좋아? 저요? 음. 그래봐야 4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봐야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네. 4.1% 올라가고 있지롱. 아이고야. 네. 쭉 보세요 한번. 네. 좋게 생겼나. 그 옆에 마이너스 3.5사는 얘기 하나니. 아이고야. 네. 뭐 이렇게 가고 또 저렇게 가고 하는 거죠 뭐.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정도 시장 보고 네이버가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3% 이렇게 빠지고. 자 그러면 또 리포트들 읽어볼 만한 거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이번 주 이제 이익 동향 자료인데요. 그 미래에셋의 유명관 네, 연구원님이 네. 이제 이번 주도 자료 써주셨고 전 세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이제 마이너스 1.4% 정도 여전히 좀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한국은 지난주보단 좋았습니다. 뭐 2분기 뭐 그러니까 특히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0.5% 상향 조정됐고 22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도 일단 이번 주에는 0.2%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9.5배, PBR로는 0.98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섹터 쪽으로는 보험업종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보험업종이 이번 주에 한 11% 정도 추정치가 올라갔고 에너지 쪽 이제 정유죠. 정유 쪽도 한 3% 올라갔고 오랜만에 그 호텔 레저 쪽 그 호텔 신라가 한 4.7% 정도 추정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2분기 실적 잘 나온 게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된 건 여전히 뭐 조선업종 이번 주에도 좀 하향 조정이 좀 큰 편이고 증권주들도 이번 주에 조금 하향 조정이 있었고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일부 기업들이 좀 피크아웃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좀 하향 조정이 일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증권의 그 심은주 연구원님이 사실 지난주에 이제 중국이 대만 식료품 제재를 좀 했잖아요. 그 관련된 자료를 이제 간략하게 썼는데 중국 관세청이 대만 식품회사 180개 이상에 대해 네. 수입 중단 조치를 좀 발표를 했고요. 여기 블룸버그에 따르면 제한 항목이 그 시푸드, 해산물, 뭐 티, 또 벌꿀, 뭐 케이크, 비스켓, 그 다음에 페스트리, 그 다음에 인스턴트 누들, 뭐 아마 라면이겠죠. 인스턴트 누들이면 이런 걸로 이제 제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음식료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요 대만 상장 업체가 몇 개 있는데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유니 프레지던트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대만에. 네. 네, 대만의 굉장히 유명한 제과 라면 업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음료하고 이제 라면을 판매를 하는데 그 음료가 6이고 라면이 한 4 정도 되는데 매출의 30%가 중국에서 발생한대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심은주 연구님 얘기는 제과 업체보다는 오히려 농심 같은 라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실제 직접적인 좀 경쟁 관계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농심도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좀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라면이 맛있긴 맛있더라. 근데 어제 너구리 있잖아. 네. 집에 혼자 있어가지고 너구리 2개를 삶아서 하나 삶을까 2개 삶을까 하다가 2개 삶아. 2개를. 2개 삶았는 데도 있잖아. 남질 않아요? 남는 게 어딨어? 그냥 개눈 감치서 이게 오. 어우. 라면 두기 쉽지 않은데. 아니요 진짜로. 너구리를 한 10년 만에 처음 먹어본 것 같아. 한 몇 년 만에. 너구리도 괜찮고 저는 그 계열이라면 저 오동통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면발이 오동통면이 더 낫습니다. 아니야 옛날 추억들을 되살린다고 너구리 삶아 먹어봤지. 아 저는 물론 너구리도 맛있죠. 예, 너구리도 맛있는데 오동통면 조금 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가슴아. 예, 아니 오동통면 맛있어요 진짜. 예. 아니, 뭐 라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라면 다 맛있죠. 네, 진짜. 예. 한국 너구리. 라면이 진짜 맛있죠. 너구리에 그 집에 남는 미역 같은 거 이렇게 미역 부시력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더 넣으면 더 맛있어요. 너구리? 예, 너구리 같은데. 그건 다시마 들었잖아. 들었는데 집에 이렇게 미역 같은 거 이렇게 자른 미역 뭐 이런 거 이렇게 봉지 밑에 보면 이렇게 가루들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그런 게 툭툭 털어놓으면 훨씬 더 맛이 풍부해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의 박정대 연구원님이 이제 변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 주도권이라 그래서 화장품 업체들 실적이 이제 지난주에 많이들 나오긴 했는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애경산업은 좀 부진했고 클리오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면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럭셔리 회사들하고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굉장히 좀 부진하고 그러지 않은 중저가라든가 다른 쪽 뭐 일본이나 국내 쪽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선전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중국 관련 업체들이 실적 부진한 게 꼭 중국이 봉쇄력 내려서 그런 건 아니고 6.18 행사에서도 보시듯이 로레알은 되게 잘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업체들 제품이 좀 안 팔린 걸 봐서는 중국에서 좀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가 예전 같진 않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우리 한 2달 전인가 서강대학교 이우견 교수님인가 나와서 네. MZ 세대 한중간의 MZ 세대가 네?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한번 컨텐츠 한 적 있어요. 그걸 네네네.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날 이후로 야 중국에다가 뭐 젊은 세대한테 뭐 팔아먹기 쉽지 않겠는데 MZ 세대들이 우리 MZ 세대들도 중국을 싫어해. 혐중. 중국의 MZ 세대들도 혐한.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드 세대들 있잖아. 한국의 올드 세대들은 옛날에 뭐 삼국지, 수호지 이런 것뭐 또 그죠. 성룡, 네. 성룡, 주윤발 이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약간 향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쪽 그 60대, 50대들도 네. 워낙 못 살던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강렬한 인상이 있다는 거야. 한국은 잘 살았으니까. 그때 막 여기 뭐 일하러 많이 왔잖아. 근데 젊은 세대들은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 다 잘 사는 저 뭐 태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왕자 뭐 있잖아요. 소왕자 뭐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걔들은 만만치 않다는 거야. 네. 근데 다 틀린 것 같아 방금. 태자, 왕자, 소황자. 보통 소황제라고 소황제. 내가 다 들은 것 같은데 태자, 왕자, 소황자. 뜻이 전달됐잖아. 뜻은 전달됐습니다. 뜻만. 네, 그건 뭐 맞습니다. 네. 그 한번 보십시오. 아, 그 진짜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안 어, 좋아한다 이거죠. 질문 참고로 사회는 내가 봤어요. 무슨 사회를요? 그분하고 진행. 아 무슨 결혼식 다 해보셨다는 줄 알고. 네. 아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은 서로를 오히려, 싫어한다. 네, 지금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어쨌든 뭐 중국에서 지금 한국이 좀 이제 좀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일본, 미국, 동남아, 유럽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 K-뷰티 뭐 드라마랑 또 연결이 많이 된 것도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은 좋고요. 클리오도 미국 동남아 매출은 100%나 성장을 했고 미국 쪽으로 많이 늘더라고 네, 화장품이. 요즘에. 비중이 아직 적어서 그렇지만 네. 일단 뭐 그쪽으로 요새 매출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리오가 많이 아무래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거기 MZ 세대를 한국 좋아해요. 예. 특히 이제 K-팝이나 이런 좀 영향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클리오 또 LG생건의 CMP란 브랜드, 아이패밀리 SC의 로맨, CMP가 이제 차인박이에요. 차인방. 네. 피부과? 네, 거기서 그거 예, 샀잖아 차인박. LG 생건이. 아 그래 네, 피부과를 CMP. 샀어요? 아니 그 브랜드 화장품. 예, 아, 브랜드가 그래요? 있어요. 아 그런 걸 몰라요? 아니 그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나? 사다. CNP. 차인박을 너무 좀 아니 띄엄띄엄하네. 그게 아니 그 무슨 띄엄띄엄이 아니고 부지런히. CNP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나? 그럼. 알겠습니다. 원래 LG생활건강이 M&A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예, 거의. 그리고 미샤 이제 에이블 CNC의 미샤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K-뷰티가 럭셔리하고 기초가 정말 강했는데 이젠 좀 바뀌고 있대요. 혁신성하고 가성비 쪽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K-컬처 확산과 더불어 네. 중저가 색조 카테고리에 강한 이제 부분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게 수출 데이터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중국은 좀 부진했지만 네. 미국, 동남아, 일본 쪽은 뭐 대부분 좀 좋다. 그래서 화장품주를 투자하실 때도 이런 좀 약간 트렌드 변화가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그 감축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유진투자 한병화 연구원님이 자료 하나 쓰셨고요. 그린 산업 이제 바이든 그린 부양안 통과 확정적이다. 그래서 조맨친과 이제 시네마 상원의원이 이제 동의로 인해서 51대 50으로 통과가 됐고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뭐 거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글로벌 그린 산업을 첫 번째로 이끈 게 오바마의 그린 뉴딜이었는데 그때는 900억 달러가 예산이었는데 이번엔 3,690억 제가 뉴스 하면서 달러라서 일단 얘기해드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그 규모는 좀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뭐 풍력 태양광 원가도 설치 단가. 지금 단가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네. 절반이라고 굉장히- 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마 때도 좀 효과가 물론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2032년까지 10년 동안 이어지니까. 오바마 때 그런 주식들이 10배 났어요. 예. 그때도 네, 뭐- 그때 그 법안 그때는 통과되고. 거의 뭐 테마로 그냥. 아, 그때 주식했어야 돼. 네.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 네. 아, 잘못 들어왔어, 저. 너무 고점에 들어가시네요. 아, 2000한 5, 6년 이쯤에 했었어야 되나 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지. 자기랑 나랑 만났을 때 2012년에 만났잖아. 우리 네, 2011년이니. 네, 2012년. 뭐 11, 그때 했으면 됐지. 그땐 됐어요. 만나자마자. 그땐 됐어요? 그럼 그땐 뭐 됐죠, 그때? 그때 뭐 차화정이니 뭐 다 이런 거 됐어요? 뭐 그죠? 뭐 자문사 그때 뭐 차화정이 유명했죠. 또 자문사 자문사 몇 인방. 칠공주. 칠공주 뭐 해갖고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